안녕하십니까. 어브월크 스토리 CK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대 배치 시리즈 14번째 시간으로 백마부대 구사단 신병교육대를 수료하면 어디로 자대 배치될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구사단 신병교육대를 수료하게 되면 자대 배치받는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단 예하부대나 직하부대로 가는 사단의 내부자원, 즉 자충자원들. 두 번째는 사단을 벗어나서 구사단의 직속 상급부대인 1군단의 예하부대나 직하부대들로 가는 자원들. 세 번째는 두 번째 1군단도 벗어나서 어디로 배치받을지 모르는 전국구 자원들.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유형인 사단 내부 자원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형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단 내부 자원으로 분류가 되면 사단의 예하부대나 직하부대들로 가시게 될 텐데요. 이 예하부대나 직하부대에는 어떤 부대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구사단의 부대들은 대부분 경기도 파주시 및 고양시에 위치해 있고, 예하부대에는 보병여단 3개와 포병여단 1개가 있으며, 직하부대에는 수색대대, 공병대대, 전차대대를 비롯해서 14개 정도의 직하부대들이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시면 예하부대 중에 보병여단 3개는 28, 29, 30 여단으로서 2개 여단은 임진강과 한강 일부의 강한 경계를 맡고 있는 여단들이고, 1개 여단은 내륙부대로서 앞에 2개 여단을 전시에 지원하고 사단의 예비대 역할을 하는 예비여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여단별로도 1, 2, 3대대 이렇게 3개의 보병대대를 가지고 있고, 여단본부와 군수지원대대까지 해서 각 여단들의 예하부대들이 편성되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 여단들로 분류가 되신다면 이 예하부대들 중에 어딘가로 배치가 되실 것이고, 그리고 앞서 임진강과 한강의 2개 여단이 강한 경계를 맡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강한 경계 관련해서도 참고 말씀드리면, 이 강한 경계도 우리가 주로 많이 들어본 GOP 경계 및 해안 경계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철책을 따라 24시간 초소 및 순찰 근무가 돌아가고 목숨과 직결된 실탄을 가지고 근무하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강한을 맡고 있는 대대들은 내륙에 있는 대대들보다 조금 더 군생활이 힘들다고도 하는데요. 이 힘들다고 하는 이유가 24시간 근무, 실탄으로 인한 위험성, GOP나 해안처럼 실질적인 적이 바로 나타날 수 있는 긴장감 때문에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현실적으로 휴가, 외출, 외박 같은 출타를 본인이 나가고 싶은 기간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이 좀 더 힘든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비대대나 예비여단들은 주말마다나 달마다 인원 비율 고려해서 출타 장병들을 쭉쭉 소화시킬 수 있지만, 강한 대대들은 근무를 집중적으로 서야 되는 기간에는 출타를 생각할 수 없고 나갈 수 있는 시기가 돌아와야만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도 이런 생활에 적응되면 크게 불만은 없겠지만, 예를 들면 예비대대나 예비여단의 병사들은 여자친구 생일이나 부모님 생일, 개인적인 행사에 미리 계획하여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만, 강한 대대 병사들은 이런 부분이 좀 제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강한 부대의 대표적인 장단점 몇 가지만 정리해보면, 장점은 근무만 서다 보니까 힘든 훈련이 없다. 예비대대, 예비여단들은 훈련 겁나 많습니다. 구사단 훈련 많은 부대로 유명하죠. 그리고 출타들이 일정치 못하니 월급을 좀 모을 수 있을 것이고, 근무 비집중 시기에 휴가를 길게 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 단점은 주야 근무로 인한 생체 리듬 저하, 개인차가 있겠지만 오랜 동안 출타를 못하는 답답함, 그리고 책임구역 섹터가 꽤 길어서 근무 투입 및 순찰 시 행군 수준, 이 정도들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강한 부대 내용 참고하시고, 예비대대, 예비여단도 결코 편한 부대들이 아니기 때문에 강한 대대든 예비부대든 그 부대 분위기에 맞게 잘 생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예하부대 중에 포병여단으로 배치가 되신다면 30, 51, 52, 966 포병대대, 여단 본부 중에 1개 부대로 배치가 되실 것이며, 강한 대대를 비롯하여 사단 전 지역 화력 지원을 위해 포 쏘는 훈련을 많이 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다음 구사단 직할부대들로 배치가 되신다면, 먼저 수색대대. 수색대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행작전을 주로 하는 부대로서 사단에서 가장 위험한 임무를 맡고 있는 부대 중에 하나죠. 이 수색대대는 무작위로 선발되는 게 아니고 신교대에서 엄격한 측정 및 면접을 통해 가는 부대이기 때문에 생각이 없으신 분들은 차출되셔도 거부할 수 있는 부대고요. 다음 공병대대. 공병대대는 지뢰 철조망과 같은 장애물 설치 및 제거, 예하부대의 지형적인 애로사항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대고, 전차대대는 신속한 기동성과 포병에 버금가는 화력을 가진 부대로서 때로는 보병부대의 뒤에서, 때로는 보병부대와 혼합되어 보병부대의 공격력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는 부대이며,
정보통신대대는 유무선통신지원, 보급수송대대는 병참수송병과 관련 부대로서 예하부대를 보급품, 차량 등으로 지원하는 부대고, 화생방지원대는 화학, 생물학, 방사능전에 대비하는 부대이며, 정비대대는 병기병과 관련 각종 장비들을 보급 및 수리하는 역할을 하는 부대고, 방공중대는 하늘을 방어하는 대공방어 부대가 되겠으며, 토우중대는 대전차 화기 부대로서 전투 시 주로 적전차를 파괴하는 역할을 하는 부대겠습니다. 이 공병대대부터 토우중대까지 말씀드린 직할부대들은 해당 병과에 기술행정병 합격자들도 주로 배치를 받겠지만 일반 전투병들도 신교대 수료 후 후투기를 받고 배치받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사경찰대대는 구 헌병병과로 사단 장병들의 각종 사고 예방 및 처리를 담당하고, 의무근무대는 장병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대로서 이 군사경찰 의무대는 대부분 관련 전공 및 특기병들이 선발돼서 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본부근무대는 주로 사단 참모부 행정병들과 사단 부지를 경비하고 관리하는 일반병들이 함께 생활하는 부대로서 기술행정병으로 구사단에 배치받으시거나 무작위로 배치된 일반병들이 갈 수 있는 직할대고요. 신교대 수료 후 신병들이 자대 배치 받기 전에 임시로 데리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 보충중대의 기간병으로도 무작위 배치되실 수 있고, 신교대도 훈련병 생활 시 조교나 기간병으로 선발되어 배치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단 내 어디로 많이 분류되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대답이 좀 어려울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몇 달 뒤에 어떤 여단이 또는 어떤 대대가 전역자가 많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상되는 공석 소요에 따라 각 부대마다 인원 소요 신청을 상급부대 인사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교대 훈련병 매 기수마다 각 부대로 배치받는 인원의 비율이 항상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직할부대보다 예하부대들이 편제 인원도 많고 전투력의 공백을 채우는데 더 우선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단이나 대대로 가는 인원이 직할부대들로 가는 인원보다 더 많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소하실 때부터 난 예하 여단의 전투대대 어디론가 가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게 심적으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사단 예하부대나 직하부대들로 가실 수 있고요. 다음은 두 번째 유형, 신교대 수료 후 사단의 직속 상급부대인 1군단의 예하부대 및 직하부대들로 가신다 그러면 어떤 부대들로 가실 수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1군단의 대부분의 부대들은 경기도 고양시 및 파주시, 양주시에 위치해 있고, 예하부대에는 1포병여단, 2기갑여단 등 8개 부대가 있으며, 직할부대로는 특공연대, 정보통신단 등 10개 부대가 있겠습니다. 한 개 부대씩 간단하게 알아보고 넘어가면, 먼저 1포병여단, 1포병여단은 주로 1군단의 예하사단인 1, 9, 25사단 보병부대들을 뒤에서 화력으로 지원하는 부대죠. 그래서 1포병여단으로 분류가 되시면 배치될 수 있는 부대들은 2포병단 예하, 355, 652 포병대대 등 6개 부대, 3포병단 예하, 651, 655 포병대대 등 6개 부대, 7포병단 예하, 106, 107 포병대대 등 5개 부대, 여단 직할대 예하, 331 표적대대, 657 포병대대 등 4개 부대, 이렇게 21개 부대 정도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예하부대 중 표적대대는 포병, 탐지 레이더를 운영하는 부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기갑여단과 30기갑여단입니다. 이 두 개의 기갑여단의 예하부대들은 대부분 고양시, 파주, 양주에 부대별로 상계되어 있고, 사단 직할대로 따지면 사단 전차대대와 동일한 역할을 하지만 보병 전투 능력이 있는 장갑차와 포병여단처럼 포병대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기동력과 자체 공격력, 활약 능력이 사단 전차대대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큰 전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갑여단의 예하부대들은 6, 16 전차대대, 106 기계화 보병대대 등 15개 부대 정도가 있겠고, 30 기갑여단의 예하부대들은 51, 52 전차대대, 115 기계화 보병대대 등 15개 부대 정도가 있어서 이 30개의 예하부대들 중에 한 개 부대로 배치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1공병여단, 1공병여단도 사단 공병대들보다 규모만 더 클 뿐 역할은 거의 동일하겠으며 1군단 예하 전부대의 지형적인 애로사항들을 극복하는데 지원하는 부대로서 배치될 수 있는 예하부대들은 102공병대대, 109공병대대 등 8개 부대 정도가 있겠습니다. 다음 1군수지원여단, 이 군수지원여단은 사단 직할대로 예를 든다면 보급수송대대, 정비대대의 임무를 포함하여 군단 내 전부대의 탄약지원 임무까지 수행하는 부대겠습니다. 그래서 1군수지원여단 내 배치될 수 있는 예하부대들로는 11보급대대, 51 탄약대대 등 10개 부대 정도가 있겠습니다. 다음 군단 직할부대들로 배치가 되신다면 정보통신단, 방공단 등 6개 부대는 구사단 직할부대에서 같은 기능들 중에
규모만 더 클 뿐 역할은 거의 동일한 부대들이겠고요. 특공연대는 항시 DMZ 작전을 하는 부대는 아니지만 사단 수색대대와 비슷한 임무를 하고 1사단과 25사단 최전방 지역까지 지원함으로써 전시 침투 지역이 수색대대보다 넓은 부대가 되겠으며, 다음 항공단은 AH-1 코브라 공격 헬기 및 500MD 정찰 헬기, KUH-1 기동 헬기로 군단 내 항공 지원을 담당하는 부대로서 헬기 조종은 모두 간부들이 하기 때문에 병사분들이 항공단으로 배치가 된다면 조종 이외에 부대 경비 및 부대 관리, 관제, 항공 정비 등 항공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부대를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시겠습니다. 다음 경비연대는 평상시 지역 내 예비군들을 관리하면서 유사시 전방사단 이외 군단 내 지역 방어를 하는 부대이고, 정보대대는 적의 첩보 및 정보를 수집하는 부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군단 내 자원으로도 분류되실 수 있고, 다음은 세 번째 유형으로 군단 내 지역도 벗어나서 배치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미리 한마디 드리고 가자면 이 세 번째 유형으로 결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 번째 유형을 처음 들으셨을 때는 전국구 하면서 약간 걱정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 세 번째 유형은 비율적으로 많지 않다는 점, 첫 번째 유형의 자원인 사단 내부 자원으로 가장 많이 분류가 되고, 두 번째 유형이 그 다음 많고, 세 번째 유형은 기수마다 인원 퍼센테이지가 다르겠지만 소수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선발직이라고 해서 국방부나 육군 직할부대들 같은 최상급 부대 또는 특수한 부대 이런 곳에서 선발해서 가는 인원들이 있거나 이미 자대가 결정되고 온 특기병들이 기초군사훈련만 받으러 오거나 하는 등도 있고, 또 운전병들은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야수교로 후반기 교육을 가게 되죠. 후반기 교육이 끝나면 전국구로 자대 배치 새로 받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군단 지역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 인원들도 있고, 또 군단 이외 지역이라면 주로 간다는 부대가 수방사가 있는데요. 수방사는 수도 서울 내부를 방어하는 부대로서 근무지가 서울과 매우 가깝기 때문에 배치 받으시면 주변 여건이 매우 좋은 부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방사 부대들을 간단히 보시면 수방사는 52사단, 56사단 이렇게 두 개의 예하 보병사단을 가지고 있고, 수방사의 직하부대들로는 3호 특공대대, 1경비단, 1방공여단 등 12개 부대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2사단과 56사단도 사단급이므로 현재 설명드리고 있는 9사단처럼 사단 예하 여단들이 있고 사단 직할 부대들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방사 부대들은 이런 경기도권 사단 신교대들에서 조금씩 선발하거나 분류시켜서 데려가고 있고, 물론 육군훈련소에서도 수방사로 많이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국구 자원까지 해서 9사단 신교대를 수료하면 어디로 자대 배치 받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봤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히 입대 예정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자대 배치가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지만, 이 군생활이라는 게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부대 임무나 훈련이 편하고 부대가 도시에 위치해 있다고 해도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을 잘못 만나면 군생활이 그렇게 힘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 어느 부대로 배치받고 싶다는 너무 간절한 기대, 염원 같은 걸 하지 마시고 좋은 간부, 좋은 선우인, 좋은 동료들 만나기를 가장 먼저 염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군생활 시간도 엄청 빨리 갈 겁니다. 요즘 군대도 옛날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분들 많이 만나게 될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이 입대 예정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신교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K!